네, 또 한 주 시작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코인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주말 사이에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이란에게 최대 2주의 시간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단 하루 만에 결국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중동 안에서의 리스크가 크게 고조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주식시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고스란히 코인 시장이 다 흡수를 했고요. 비트코인 한때 10만 달러 아래까지 가격 후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다만 오늘은 다시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수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 좀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다만 비트코인의 다시 한번 좀 갑작스러운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일단 시가총액은 3조 달러 선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현재 130억 달러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기관들은 현물 ETF 여전히 순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관 쪽의 동향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9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시장 안에서 큰 손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긍정을 기관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의 현재 가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만 하더라도 10만 5천 달러 정도 선에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체크를 했었는데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9만 8천 달러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현재는 10만 1천 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10만 2천 달러 정도가 좀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시장에 작용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이란과 미국의 충돌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지지 구간까지 조금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이 주말 시장에서 포착이 됐었고요. 다만 좀 놀랐을 단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해당 기간 내 매도한 게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체크가 됐습니다. 다만 큰 손들과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이 동향 또한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멀리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우상향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데이터적으로 함께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2% 정도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2,2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3% 정도 현재 시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죠. 2달러 초반까지도 밀려 내려간 모습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대장 코인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메이저 코인들의 동향들은 어떤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 기준으로 좀 급격한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 기준으로 약간의 반등 흐름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1.7% 정도 반등하면서 20만 원 선 다시 한번 복귀를 해줬고요. 도지코인과 에이다도 일단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하이퍼 리퀴드는 5만 1,000원 선까지 내려갔고요. 다른 종목들은 일단 어제 대비해서는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안에서 이슈와 함께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중동발 리스크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프로토콜 오늘 10% 넘는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프로젝트에서 중대 공지를 하겠다라고 발표 예고를 한 덕분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곧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안에서의 투자자들은 큰 기대감과 함께 스토리 프로토콜의 강한 매집세를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세론 뉴스로 적용되지는 않을지 일단 계속해서 발표 시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알레오 같은 경우는 오늘 1.8%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보안 기술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알레오 프로젝트입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출시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신기술 출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약세와 함께 오늘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함께 확인해봤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더리움 쪽에서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익명이긴 합니다만 한 큰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무려 1억 달러 넘게 이더리움을 매수해주고 있다는 동향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동 쪽에 대한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 코인 시장 안에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저희 시간 통해서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안에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우리가는 코인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께 좋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보기 전에 전문가님과 먼저 강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도미넌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도미넌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왜 보는지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오늘의 강의인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뭐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수식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원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40원이다라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100분의 40, 0.4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100원이고 비트코인이 40원이고 전체 가격이 100원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총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40%의 비율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우리가 왜 봐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통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움직이냐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자금 흐름을 알 수가 있다라면은 이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은 알트코인을 사야 하는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 돈이 비트코인이냐, 알트코인이냐, 어떤 구간으로 움직여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왜 비트코인의 가격이 도미넌스가 오르냐, 떨어지냐를 중요하게 보느냐? 자, 먼저 도미넌스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상승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 즉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50%에서 51%, 52%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즉슨 이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상승으로
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자금이 넘어가는 흐름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비트코인의 자금이 올라간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지배력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왜 몰려가느냐? 첫 번째, 비트코인이 위험 회피성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위험 회피성으로 인식이 되면은 자금이 몰려오느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항상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차트는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항상 올라가는 자산은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조정이 와요. 조정이 오게 되면은 이제 하락장이 나타나 준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 하락장이 진행될 때 비트코인 같이 시총이 큰 암호화폐들은 조정폭이 알트코인 대비를 해서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100% 올랐을 때 10% 해서 30%, 뭐 크게 본다면은 40에서 50%까지도 조정이 나와줄 수 있겠으나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도 약간 다른 알트코인과 대비를 해서 보았을 때는 약간 이 올라가는 폭과 내려가는 폭이 적어요. 하지만 알트코인은 어떻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대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락장이 진행이 될 때에는 알트코인의 이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상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겨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들에 대비를 해서 위험 회피, 즉 안전자산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돈이 옮겨간다는 얘기니까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옮겨가면은 알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교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단독, 다른 알트코인은 떨어지지만 물론 올라가는 여러 코인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혼자서 올라가는 단독 강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상승하는 것이 아닌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떻느냐? 하락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차트로서 보았을 때에도 고점 저점이 낮아지면서 낮아지는 형태의 차트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거냐? 투자자들이 나 비트코인 올라간 거는 뭐 알겠어. 근데 나는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크니까 플러스 10% 먹을 때 나는 다른 알트코인 투자해서 30%, 50%, 뭐 많으면은 100%, 200%까지도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에서 이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알트코인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또 1차원적으로 봤을 때 많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1차원적인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또 다른 알트코인에 대비해서 뭐 도미넌스 관련된 상관관계 여러 가지 요인들은 제가 나중에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한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알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때 대장주보다 관련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이 말은 뭐냐?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있는 자금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트코인으로 몰려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강세장을 띨 확률이 높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도미넌스가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지 등등만 체크를 해서 보았을 때에도 알트코인의 가격의 이동 현상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것만 보진 않아요. 다른 기타적인 요소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도미넌스가 하락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도미넌스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는 건 점유율이 올라가야 나오는 건데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야지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이게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미넌스가 올라간다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항상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현재도 지금 보았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도미넌스는 상대적인 거예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도미넌스는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비교적 보았을 때 다른 알트코인의 가격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복잡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차트상으로서는 어떻냐? 이거랑 같은 얘기여서 이걸로 비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도미넌스의 차트는 어떻냐? 고점 구간을 깨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아까도 방금도 말했다시피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왜 점유율은 올라가느냐? 알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폭보다 더 크게 비트코인이 10% 떨어지고 있다라면은 뭐 15% 아니면 18%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도미넌스 올라간다. 자금이 알트에서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알트장은 지금 하락장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도미넌스를 볼 때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만 확인을 하면 괜찮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또 차트가 있습니다. 토탈3라는 차트가 있어요. 토탈3라는 거는 이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토탈3는 이 코인들 중에 제일 시가총액이 높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모은 거를 토탈3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토탈3의 현재 차트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고점 낮춰주는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도미넌스는 방금 비트에서 봤었듯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알트의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차트에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빠진 자산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옮겨가고 있다도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알트코인이 비교적 비트코인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또 보일 수가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가 주게 되려면은 알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가격이 빠져줘야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도미넌스 차트에서 지지선들을 이 비율이 이탈을 해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줄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비트코인의 가격, 도미넌스의 가격을 통해서 알트코인으로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토탈3,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차트를 통해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알트코인에는 굉장히 제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을 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가격과 도미넌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가격 반향성이 정해진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때 알트코인의 가격도 상승으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으로 진행될 때 알트코인의 가격들은 도미넌스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와줘요.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으로 진행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으로 진행될 때는 특수한 경우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아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경우였으니까 이거를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이었고요. 도미넌스는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제 알트코인은 대폭락이 나와준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차트 관점이 일본 관점이었어요. 그럼 일봉은 이제 짧게 5일에서부터
한 2주, 길면은 3주 정도까지 반향성을 가집니다. 그럼 5일에서 지금 짧게 1, 2주 정도는 하락으로 알트코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 뭐 대장주들은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적은 다른 기타 알트코인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민코인도 아니고요. 뭐 스택스 이런 코인들을 현재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은 시기이다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알트코인이 대상승장,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 줄 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이 진행이 될 때 큰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미넌스 활용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방향을 체크해볼 수 있는 시장 안의 좋은 지표죠. 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먼저 시장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지표 점검을 해봤는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실제적으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황 이슈들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전 9시 미리 급등 종목을 선정해서 픽을 올려주시기도 하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하셔서 저희와 평일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가 약간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시황으로 넘어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시황 차트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방금 도미넌스를 통해 알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혹은 횡보 혹은 하락으로 진행되는 것의 유무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자금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제일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시황 브리핑을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4시간봉 작도 관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진행이 되던 고점 낮춰주고 저점 올라가던 삼각 수렴이란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 삼각 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현재 하락 조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탈 이후 가격이 빠져준 모습인데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어느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저항을 받아줄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현재 가격이 떨어진 이후 일봉 최저점 구간이라고 봐줄 수가 있었던 100K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100K 이탈 이후 어디에서 반등이 나와줬냐? 이전 저항을 받아주었던 가격대 가로줄이 있습니다. 그 가로줄의 가격대가 97.8K였어요. 근데 이 새벽에 98.2K 구간을 찍고 가격이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 100K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가로줄 부분도 수월하게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는 리테스트라는 현상이 나와줬어요. 이 리테스트는 뭐냐? 가격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항을 받아주는 선이 있으면은 이 선을 뚫고 다시 테스트를 하러 간다. 그래서 리테스트라 그러고요. 특정 저항선, 특정 지지선을 돌파 지지, 이탈 저항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리테스트가 나와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현재는 이 지지선 구간인 100K 구간을 돌파, 리테스트하는 현상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다음 저항선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다음 저항선의 가격이 어디냐? 이 가로줄 저항선. 지금 보시면은 이전 차트에서도 반등 나와준 모습, 이탈하고 계속해서 저항 받아준 모습.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려면 지금 이 저항 받아주고 있는 가격대, 이 구간의 돌파 유무가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의 가격이 어디냐? 102.7K 구간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이 나와주려면은 이 102.7K 구간,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02.7K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말로써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에 급락, 즉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하지만 급락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리는
상승 파동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102.7K 가로줄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 관점이에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 먼저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란색이 22평,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지금 순서대로 단, 중장, 장기 순으로 완벽한 역배열 상태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통해 우리는 가격이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급락 이후 급등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이전의 차트를 보았을 때 계속 이 파란 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어디서 저항받느냐? 이 파란 선, 단기 추세, 2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고요.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 이 분석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라 설명드렸냐? 4시간봉 22동 평균선 60, 120, 240 모두 응축해서 단기간 내로 한 군데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분석을 드렸었고요. N밴드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방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가격의 상승이 나와주게 될 시 이 단기 추세인 2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 가능성이 높은데 이 2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의 가격대가 어디냐? 아까 작도 관점에서 봤었던 가로줄 102.7K 이 구간과 22동 평균선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줬을 때 작도 관점에서 살펴본 이 가로줄 매물대 구간과 이 단기 추세 22동 평균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만나게 가격과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진행될 수가 있겠고 22평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 추세인 22동 평균선 돌파를 해주니까 단기 추세는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도 관점과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우리는 102.7K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주게 됐을 때 저항 구간을 돌파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얘가 102.7K를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를 이제 보조지표를 통해 방향성을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단기보다 중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고요. 중기보다 장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실 때 이 선, 파란색 선이랑 빨간색 선 두 개가 있어요. 이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얘네가 상승 기울기다, 상승 시그널이고요. 얘네가 하락 기울기다, 그러면 하락 시그널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선들이 상승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하락 시그널보다는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102.7K 구간을 도달을 하였을 때 이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102.7K를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상승 시그널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어디냐? 이 단기와 중기가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을 진입을 하고요. 고점 구간에서 올라가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 시그널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은 하락 추세,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는 하락 추세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시그널은 단기와 중기가 해소되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 장기의 상승 시그널마저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 구간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나와주지 않았지만 단기, 중기 올라가고 있으니까 장기도 상승 시그널로 해석을 해주셔도 무방하고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102.7K 이 102,700불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돌파를 실패하고 떨어지는지가 현재 비트코인의 핵심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이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서 현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한 차트, 아까 도미넌스에서 살펴봤었던 토탈3라는 차트이고요. 이 토탈3 차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최근 방송에 나왔었을 때 이 하단 지지 구간, 이 가로줄 구간을 이탈하기 직전인 형태라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하방으로의 폭발 형태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 현재 알트코인을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주의해서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현재는 이탈하고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빠져준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손절가를 설정을 하셔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이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올라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요. 상단의 저항 선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이 보라색, 파랑, 주황, 검정색 선을 순차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도미넌스의 가격이 빠져줘야 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차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니 102.7K를 돌파할 수 있는지 유무를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알트를 매집하기는 조금 위험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실시간으로 여러분들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럼 알트코인들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겸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란 공격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좀 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공포는 기회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해서 10만 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국 텍사스 비트코인 비축자산법 통과 소식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텍사스주가 비트코인을 이 주 정부 기금으로 또 전략적 자산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발효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미국의 개입 소식으로 인해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2주라는 기한을 줬는데 거짓 얼마 안 돼서 이 공습을 한 상황이죠. 이 이란 내 주요 핵시설 3곳을 타격을 했고요. 14번 이상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SNS에다가 또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게재를 계속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게재를 한 상황인데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공습 이후에 첫 반응으로 이스라엘 응징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거론을 안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위기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공세 카드를 꺼낼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관련된 진행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금 또 출렁일 수 있거든요.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도 출렁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이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되는지 뉴스들 잘 팔로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하회를 장중한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간으로는 지금 기관들의 꾸준한 순유입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지지선을 좀 방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6월 20일까지 9일 연속 순유입세가 기록이 됐고요. 6월 20일 주간 마감 기준으로 총 10억 2,340만 달러의 순유입세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마이클 세일러스 또한 이 투자자와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이 소송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20년대 2,100만 달러 간다라면서 추가 이 매수에 대해서 암시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블랙록 또한
또한 비트코인의 현물 ETF로 전체 비트코인의 3.25%까지 확보를 한 상황인데 기관들의 꾸준한 이 매집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주 정부의 이 준비금으로 조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신에 따르면 그렛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최근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텍사스가 애리조나, 뉴햄프셔에 이어서 세 번째로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지만 이 공적 자금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금은 텍사스가 처음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기금이 기존 주정부 재정 체계와 분리돼서 텍사스 회계감사관이 운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따로 떼어내서 운영을 한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여름까지 비트코인 매입이 되지 않더라도 기금 존재는 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텍사스 어떻게 보면 발효가 된 상황인데 텍사스를 필두로 다른 주들도 또한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런 법안을 발효를 할지 지금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이런 가상자산 관련해서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함께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좀 종목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을 해봤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3차 목표가까지 이미 달성했던 종목들 나오기도 했었죠. 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방송 내에서 이제 관심 종목이라든가 히든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 안겨드렸었는데요. 제가 어떤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게 되었었고 어떤 종목들을 수익을 받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퍼치펭귄, 슈퍼워크 등등 4가지 종목들 최근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중에서 비트코인 SV랑 퍼치펭귄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 이제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봤었고 이 중에서 비트코인 SV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SV는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어떤 식으로 이 비트코인 SV의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을 예측을 하고 진입을 하게 되었었느냐. 일단 제가 실제 매매에도 직접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비트코인의 SV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준 직후 1시간봉 차트에서 이중바닥, 즉 쌍바닥 상승 반전형 패턴을 형성을 해주었고요. 신호등 지표 기법에서도 이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하면서 추세 반전 가능성을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을 때 이 그랜빌 매수 1법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법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0 이동 평균선이 긴 시간 하락을 하다가 완만해지면서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랜빌 매수 1법칙 구간, 이 구간이 나와주었기에 추가적인 상승 혹은 상승으로의 추세 반전 가능성을 포착을 하였었고요. 1시간봉 단위에서의 분석이 끝이냐? 아니에요. 4시간봉에서도 저점 구간에서 올라가 주는 상승 시그널,
진행 중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SVA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방송 내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 QR코드를 찍고 M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디테일한 관점으로서 설명을 해드려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냐? 이런 식으로 진입가에 대해서 1차, 2차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를 1차, 2차, 3차까지 알려드리고 방송 내에서는 제가 2차 목표가까지만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M방에 들어와 주신 분들에게는 3차 목표가 넘어서는 4차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진입을 하고 나서 끝이냐? 아니에요. 진입을 하고 나서 만약에 목표가 구간을 터치를 하지 않고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 혹은 제가 보고 있던 상승 관점이 깨져서 지금 구간에서 그냥 이 실현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AS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퍽지 펭귄이란 이름이 귀여워서 제가 좋아하는 코인인데 이 퍽지 펭귄이라는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냐? 이 퍽지 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등 기표에서 초록색 구간인 이 상승 추세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코인입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도 이 고점 저항 저점 지지를 받아주는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럼 상승 추세에서 진행이 된다, 응축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이 나와준다는 얘기인데 저는 상승 쪽으로 분석을 하게 되었었고요. 상승으로 분석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 초록색 구간, 상승 추세 구간에서 저점 신호,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하고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측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퍽지 펭귄 같은 경우에도 이 신호등 지표 혹은 제가 주관적인 상승 분석이 아닌 보조 지표에 통해 상승 방향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퍽지 펭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마찬가지로 밴드에서는 1차, 2차, 3차 목표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드렸었고 가격이 처음에 1차 목표가 구간인 21.4원보다 살짝 아래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줬었어요. 21.4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20.9 8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아직까지 진입가 기준 수익 구간이기도 했었고 저의 상승 관점은 아직까지 유지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천천히 관망하면서 모니터링 이어가면서 대응을 해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목표가 부분 터치하면서 플러스 10.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제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이 신호등 지표 매매 기법을 통해 플러스 보조 지표의 방향성 아니면은 차트에 나와주는 여러 가지 패턴들, 캔들 패턴 같은 것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관심 종목들 좀 디테일하게 보는 분석하는 방법 궁금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럼 잠시 후에 이제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코인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만났던 종목들 일단 리뷰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또 이외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실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을 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전이나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코인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 부분도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코인들이 눈에 들어오실까요? 네,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코인은 이제 카이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요. 아까 비트코인이나 도미넌스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상 현재 알트코인 같은 경우 하락으로의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카이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좋아서 지금 막 여러분들에게 사셔라 이건 아니고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가격의 조정이 진행된 이후 지지 구간에서 사라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관점으로 이 카이아 코인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알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조정이 진행되었을 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대비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가격 폭이 조금 더 크게 떨어졌었어요. 따라서 최근에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 추세로 단기적인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카이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 높여주고 고점 올려주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었고요. 기존의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이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았을 때 248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다음 저항 가로줄 구간인 28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었습니다. 가격이 최근에 큰 폭으로 빠져주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져주었을 당시에도 이 카이아란 코인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준 모습이었고 이 가격이 올라가준 구간의 첫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이 저점 구간을 이었을 때 만나게 되는 네 번째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작두 관점에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현재 카이아 코인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기존의 지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받아주었었던 이 추세선에서 다섯 번째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유효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작두 관점이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매매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란 걸 켜고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인 초록색 구간에서 진행 중인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 추세, 중기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가격도 이 단기 추세보다 위쪽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카이아 코인을 이 QR코드를 찍고 만약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이 신호등 매매 기법을 이제 무료로 받아가신 분들이 계셨더라면은 아마 이런 저점 구간에서 나오는 매수 신호를 통해 수익 구간을 한번 보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럼 이 신호등 지표 외에도 보조 지표의 방향성을 파악을 해야죠. 지금 이 고점 구간인지 아니면은 이 상승이 유효하게 적용이 될지를 보조 지표를 통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카이아의 4시간봉 보조 지표에서는 단기, 중기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기에 이 장기의 파란색 선의 기울기도 하방 기울기에서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카이아는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만으로도 유효한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작두 관점에서도 현재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었고 신호등 지표에서도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었어요. 보조 지표 형태도 상승 시그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파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작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이전에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구간, 280원 구간과 가격의 이격도가 상당히 가까워요. 그럼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이 구간에서까지 물을 타고 이 구간에 손절을 하기에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가격이 돌파를 실패를 하고 혹은 지금 구간에서 바로 떨어지든 가격의 조정이 나와주는 것을 기다립니다. 조정을 기다렸다가 가격이 떨어지고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 주었을 때 가격대로 따져봤을 때 243원에서 246원 정도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반등은 이런 양봉 하나 띡 나온다고 반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줘야 됩니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전 캔들의 종가를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라거나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말아 올려주는 망치형 캔들 패턴 등이 나와줘야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했다. 따라서 지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선 유효한 매수 관점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진입 이후 목표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해야 되느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한파동을 그려보게 되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입 구간인 243에서 246까지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목표가 구간을 기존의 저항을 받아줬었던 이 280원 구간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락 파동이 나와준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의 형태로.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음 목표가 구간인 이 0.5 구간 고점을 낮추는 형태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낮춘 고점의 예상 파동 가격대인 264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목표가 290원대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알려드린 종목들 이 N방 찍고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매일 오전 9시에 단기 종목들 급등 예상 종목들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 끝날 때 알려주는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 먼저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신호등 매매 비법 좌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트코인의 반향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계속해서 해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시장이 외부 요인으로 크게 흔들릴 때면 오히려 더 대응하기가 어려운 법이죠.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대응을 세워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의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뉴욕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 또 코인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1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시장 안의 이슈들 여러분께 꼼꼼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